예, 버닝썬 게이트 중심에 있는 빅뱅 멤버 승리와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오늘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합니다. 네, 잠시 후 가수 정준영이 먼저 경찰에 출석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잠시 전에 저희들 이제 서울지방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통해서 현장 분위기 좀 잠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오전 10시에 정준영 씨가 출석을 하게 됩니다. 최 교수님. 예. 버닝썬 사건, 글쎄요, 폭력 문제 때문에 이렇게 불거졌습니다. 그랬었죠. 사회적 큰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출발은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폭력 사건에서 출발을 했지만 그것이 이제 마약 사건으로 번져가게 됐고 지금 이제 성접대 의혹까지 번지고 카톡 대화방이 공개가 되면서 이제 승리 씨를 넘어서서 다른 연예인들까지 파급 효과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지금 이제 사회적 여론이 지금 성범죄와 연루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까지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정준영 씨 같은 경우도 이미 2차례 이런 관련돼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리됐다가 오늘 이번에야 이제 드디어 뭐 그런 자료들이 나오고 근거 자료들이 나오면서 결국 이제 본인도 연하게 사퇴를 얘기했고 또 검찰이나 경찰도 처벌하겠다고 의지를 갖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다면 그전에는 2번이나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를 찾아내지 못했을까에 대한 경찰에 대한 비난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연예 기획사들, 대형 연예 기획사들과 연예인들의 저런 잘못된 일탈 행위들이 근절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기 3명이 한꺼번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지 않습니까? 네. 같은 날 이렇게 동시에 출석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이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면 원래 이제 고소인 조사하고 그다음에 피해자들을 한 명씩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예. 지금 이렇게 공범들이기 때문에 이제 조사를 받고 다녀와서 야 내가 이런 내용으로 조사 받았는데 이거 좀 대비해라. 아, 말 이런 맞추기를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말 말씀. 맞추기가 되는 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최악이거든요. 예. 특히 이런 이제 당사자들이 혐의를 부인을 하는 경우에는 결국 퍼즐을 짜맞추듯이 그런 관련자들의 조사나 그다음에 어떤 증거 자료 이런 것들을 짜맞춰서 이제 어떤 그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되는데 예. 관련된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 이제 이들이 조사를 받고 돌아와서 말을 맞추지 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수사를 한번 하면 한 사람당 적게는 2~3시간, 뭐 길게는 뭐 하루 종일 이렇게 조사가 진행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오전에 정준영을 부르고 오후에 승리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정준영에 대한 조사를 마치자마자 바로 승리를 불러드리겠다 이런 거여서 당사자들의 어떤 말 맞추기를 방지하겠다 이런 의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네, 조금 전 보였던 화면. 서울지방경찰청 지금 이 시각 모습입니다. 잠시 후 10시에 이제 출석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또 일찍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고 혹은 10시에 맞춰서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렇게 실시간으로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대담을 좀 이어갈 텐데요. 일단 정준영 씨가 10시에 출석을 하고 승리 씨는 오후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정준영 씨는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그리고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성관계 접대, 뭐 성접대 뭐 이런 부분이라서 사실 좀 구분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구분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겹치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 이제 성관계 동영상 유포, 촬영 유포에 연관돼 있는 단톡방에 이미 승리 씨가 들어와 있고 거기에 다른 연예인들도 연루가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고구마 줄기처럼 승리 씨 사건 조사하다가 결국 이게 불거졌고 또 이 사건은 이미 3년 전에 조사가 됐고 거기서 일부 사설 포렌식 업체에서 자료를 갖고 있었던 것이 어떤 형태로든 지금 제보자로 알려지고 있는 모 변호사에게 들어갔고 그 변호사가 국민권익위에 이걸 제보를 했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결국. 그러니까 승리 씨 문제나 아니면 정준 씨 문제가 전혀 연관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 단톡방에서 얘기를 나누었던 여러 얘기들 지금 뭐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그보다도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다라고 지금 현재 제보를 하고 있는 변호사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조사가 되면 될수록 그 안에서 얘기를 나눴던 예컨대 지금 음주운전 관련해서도 뭔가 혐의가 있는 것처럼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승리와 정준영 두 사람에 대한 조사는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게 이제 대형 그 연예 기획사들 그리고 유명 연예인들 사이에 있었던 어떤 그 경찰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유착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범죄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예 기획사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범죄들을 숨기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과의 커넥션이나 유착 문제 그리고 대형 기획사들이 왜 아이돌 가수들을 저렇게 관리를 제대로 못했을까 하는 문제 이런 문제까지 총체적으로 다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작은 지금은 조그만 부분인 것처럼 뭐 이것도 조그만 문제는 아닙니다만 훨씬 더 크게 번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대화방 내용 보도 내용 들으셨잖아요. 예, 봤죠. 예. 예. 저희들이 이제 뭐 그 방 변호사 얘기도 좀 들을 수 예,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가히 충격적인데 교수님 그렇죠. 같은 경우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 봤을 때 지금 예. 어떤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갔는지 사실 궁금한데 예. 이게 사회에 미치는 여파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연예인들이라고 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고 우상으로 삼고 참 모델로 삶의 모델로 삼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상으로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모습 보면 반듯한 모습이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모습이고 모범적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뒤에서는 저렇게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러 왔다고 하니 얼마나 이게 그 자기가 팬으로 활동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또 하나는 연예 기획사들이 어려서부터 저런 연예인들을 이제 뭐 이렇게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키우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기 때부터 그렇게 키우는데 과연 연예 기획사들은 저런 어린 학생들을 데려다가 저렇게 아이돌 가수로 키우면서 오로지 돈 버는 데만 목적을 하고 키우지 않았나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부모님 떠나서 합숙 생활하면서 연예 기획사가 관리를 하고 키운다고 하면 제대로 된 인성 교육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교육도 제대로 하면서 키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정말 우리 사회에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연예인으로 자랄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전혀 무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인기만 끌면 되고 또 혹시나 무슨 무리가 있으면 그 무리된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 처벌도 받게 하고 올바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무시하고 덮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가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예. 본인들의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번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앞으로 연예계에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 이제 어린 학생들이나 젊은 학생들 또 저 사람을 팬으로 두고 있는 저 사람을 좋아하는 팬들 같은 경우에는 예. 상당히 큰 충격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이 그 아이돌 시스템 양성하는 시스템 자체에 대한 점검도 반드시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예. 카톡 대화방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보면 대화 수위나 이런 올라온 영상은 당연하고요. 네. 굉장히 좀 선정적인 부분도 많고 이게 사실 범죄라는 것을 스스로 지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행동들을 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제 법적인 처벌 수위에 대한 것도 따져볼 때 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다 감안이 되는 부분인지요. 뭐 이제 범죄가 되는지 예. 안 되는지를 나는 몰랐다라고 하는 게 면책 사유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범죄가 되는 걸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그 정황이라는 건 나중에 주요 양형 사유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알면서, 그러니까 몰라서 모르고 했다라는 게 면책은 되지 않지만 알면서도 계속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이 계속 반복됐다. 실제로 뭐 그 카톡방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은 동영상을 뭐 이렇게 한두 번 올린 게 아니라 뭐 몇 초짜리를 짧게 계속 예. 올리면 사람들이 이제 이걸 보면서 뭐 다른 거 없냐. 그다음에 그 중에는 뭐 살아있는 거 없냐 이런 식의 질문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의식을 잃은 여성에 대한 어떤 간음 행위 예. 동영상이 올라오니까 이건 재미없다. 좀 다른 거 올려봐라.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그 타인의 이제 정 씨의 그런 범행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동조하고 또는 부추기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이런 게 일단은 뭐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몰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성폭력 범죄 특례법상 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되고요. 예. 이런 경우는 이제 상대방이 모르는 상태에서 촬영을 하면 당연히 그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예. 되는 거고요. 또는 상대방이 그 촬영하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것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출, 그러니까 반포하는 행위, 그러한 행위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몰카 범죄로 처벌받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단톡방의 동영상을 그 의사의 어떤 그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의 동의를 받았을 리가 없거든요. 동의를 받지 않고 올린 행위 자체에는 이거는 뭐 사실 빼도 박도 못하는 부분이어서 그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거의 뭐 이제 당연할 것 같고 나아가서 그 동영상이 촬영되던 그 상황이 과연 그 촬영되는 그 사람의 어떤 동의하에 그 성행위가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그
카톡방에서 동조한 지인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실 이 사건을 처음으로 제보했던 방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지인들에 대해서도 공조 또는 뭐 동조를 했거나 공범이다라는 식으로 좀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 카톡방에서 그 올라온 동영상을 봤다라는 것만으로 이제 처벌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변호사님 잠깐만요. 잠시만요. 자,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 후 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가수 정준영 씨가 지금 이 시각 경찰에 출석하기 위해서 서울경찰청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정 씨, 지난 2015년 승리와 함께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현재 화면 함께 보시면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조차이라서 너무 죄송하고 조사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경찰에 휴대폰 원본 제출하실 겁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조사 받으면서 성실히. 범행 당시 약물 사용하신 거 맞으십니까? 16년도 무혐의 받았던 사건에 대해 기반적 경찰 있습니까? 마지막 공개로 몰카 찍을 때 걸리실 거고 걸릴 줄 몰랐어요? 왜 전부 다 인정하신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인정하세요? 조사의 성실히 임하겠다, 죄송하다라는 말을 남기고 경찰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수 정준영 씨, 지난 2015년부터 승리와 함께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가수 정준영 씨 오전 10시에 서울지방경찰청에 도착해서 포토라인에 서서 기자들의 질문에 몇 가지 질문을 답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는 이야기를 서너 번 했고요. 조사에 충실히 받겠다. 약물 사용이랄지 2016년 관련 입건돼서 조사를 받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난번에 인천공항 귀국해서도 뭐 죄송합니다는 이야기는 했었는데 오늘 뭐 별다른 얘기는 하지 않았네요. 아마도 제가 볼 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나 이제 기획사 관계자들이 아마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랬을 겁니다. 들어가면서 조사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만 하고 들어가면서 다른 질문에 전혀 대답 안 하잖아요. 만약 저기서 어떤 말을 했을 때 언론들이 그걸 또 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제 본인은 변호사의 조력이 없이 만약 본인이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무슨 말을 했을 때 그것이 본인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마도 변호사들이 절대로 들어가면서 아무 얘기 하지 말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말만 해라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마 그렇게 대답을 한 것 같고 예. 본인이 혹시나 저기서 다른 말을 했을 때 그것이 도리어 본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위험성들을 아마 예측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들어간 게 아닌가.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리에서 안타까운 것은 국민 앞에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조사를 성실히 받겠습니다. 그 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무리를 일으켜서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무리입니까 지금. 온 사회가 정준영 씨 때문에 지금 발칵 뒤집어진 상황. 그 새벽에 낸 입장문 말고 그렇죠. 자기가 본인 언어로 목소리로 얘기를 거죠. 했어야죠. 예. 정말 팬들과 국민 앞에 죄송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야 되고요. 예. 본인이 2016년에 이미 한번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유에서 무혐의 된 거 본인은 알고 있잖아요. 그때 잘못한 예. 것을. 그렇다고 하면 국민 앞에 정중히 사죄하는 말이 필요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들어간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시 포토라인에 선 모습 함께 보시는데요. 다시 한번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고요. 국민 여러분께 시민조차이라서 너무 죄송하고 조사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경찰에 휴대폰 원본 제출하실 겁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조사 받으면서 성실히. 범행 당시 약물 사용하신 거 맞으십니까? 16년도 무혐의 받았던 사건에 대해 기반적 경찰 있습니까? 예, 자, 오전 10시에 이제 검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본격적으로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이제 이제 승리가 나와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저희 변호사님, 아까 전에 저희들이 이제 대여방 내용을 잠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강간이나 수면제 이런 단어들이 대여방에 등장을 했어요. 방금 기자가 약물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저런 것들이 실제 강간이랄지 약물 어떤 투여해서 뭔가
정말 나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입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단순히 대화방에 있다고 해서 저게 범죄 행위는 자기도 인정한다고 볼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입증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이 부분이 참 이제 중요한데 예. 이제 저 행위가 이루어진지 보면은 뭐 벌써 한 2, 3년 지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물증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물뽕이라고 하는 그 마약 같은 경우는 그 뭐 하루 이틀만 지나면 또 몸에서 다 빠져나가서 흔적이 남지 않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뭐 대마초나 히로폰 같은 경우는 뭐 모발에 대한 검사를 통해서 그 흔적을 찾아낼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 그 물증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행위를 한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나아가서는 그러한 어떤 마약을 투약하는 것을 지켜보았다거나 아니면 판매했다거나 이러한 어떤 그 주요 참고인들의 그 진술에 의해서 이들의 그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지금 그 광역수사대에서는 아무래도 이러한 어떤 지금 승리나 그 정 씨의 그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러한 혐의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아마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기자들이 휴대폰 원본 오늘 제출하실 거냐라는 물음도 있었거든요. 사실 이제 어제 경찰이 휴대폰 수리 업체, 사설 수리 업체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단행했고 이런 영상이 더 있을지 추가적인 원본 자료가 더 있을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는 오늘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거로 보십니까? 뭐 휴대폰이 만약에 그 원래 쓰던 휴대폰이 있다면 뭐 3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복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그 휴대폰이 아마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3년 전에 일단은 그게 지금 그 포렌식 업체에 제출이 됐었던 것을 지금 그 담당 수사관이 이게 이미 자기들이 지금 송치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해라라는 뭐 복원 불가하다라는 확인서를 써달라는 어떤 그런 지금 언론 보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다시 말해서 휴대폰만 제대로 보관돼 있다면은 복원을 하는 것은 문제는 없을 텐데 문제는 지금 그 휴대폰이 과연 있겠느냐. 오늘도 지금 뭐 제출하겠느냐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했거든요. 아마도 없지 않을까. 이것은 그래서 다시 말해서 중요한 것은 그 초동 수사에 조금 문제점이 있었다. 그 가장 중요한 그 주요 증거, 지금 보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물증이 별로 없는 사건이거든요. 다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해서 퍼즐 조각을 맞춰가듯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스모킹건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그 증거의 확보 부분에 예.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앞으로 그 부분에 좀 주력을 해야 될 것 그럼 같습니다. 포렌식 업체 압수수색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영상 이런 것들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인가요? 만약에 그 포렌식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그 당시 휴대폰을 포렌식한 자료가 있다면. 그대로 보존되어 예.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주요 증거가 되겠죠. 다만 그 원래 휴대폰을 포렌식한 그 결과가 어떤 변조되었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불식하기 위한 예. 작업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교수님 방금 휴대전화 2016년부터 말썽이 됐었고요. 그때 그렇죠. 당시에는 이제 고장이 났다고 제출도 거부했었는데 뒤늦게 이거 또 다시 복원해달라고 수리업체에 맡기는 것도 참 이상해요. 이게 유출 경위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거기에 이제 모든 증거가 담겨져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건이 사실 이번 사건도 2016년, 17년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 그 당시에 만약에 조사를 제대로 했고 포렌식 업체에서 그 포렌식한 내용들을 그대로 경찰이 압수했다고 하면 또는 뭐 그걸 받았다고 하면 충분히 처벌이 가능했어요. 근데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주현 씨 무혐의 나왔거든요. 검찰에서. 맞습니다. 경찰에서 기소 의견을 송치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보도 내용을 보면 언론의 보도 내용을 보면 경찰이 이 포렌식 업체에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압수도 안 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아무리 그럼 피의자고 지금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대상 입장에서는 휴대전화에 모든 게 들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내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압수수색을 했어야죠. 그거 안 내고 고장났다고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냥 그 압수수색도 안 하고 가서 뺏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무슨 조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찰 자체가 초동 조사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만약 그 당시에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본인의 뭐 신체 압수수색을 하든 아니면 정준영 씨 사무실이나 집에 압수수색을 해서 휴대전화를 입수를 했다고 하면 충분히 그때도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경찰이 안 했고 경찰에게 여러 가지 이유, 처음에는 잃어버렸다, 고장났다 이런 얘기하면서 본인은 정상이라고 그 뭐 포렌식 업체에
전화 포렌식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정상이라고 썼어요. 전화기 상태가. 예. 그렇게 해서 넘겨놓아서 거기서 포렌식하면서 거기에 자료가 남아가지고 그게 어떤 형태로 유출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일반 사설 포렌식 업체는 이미 이걸 다 포렌식에서 그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그 자료도 받기 전에 경찰은 검찰에 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해버렸어요. 아니 기다렸다가 자료를 가지고 송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검찰이 볼 때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니까 처벌해야 되겠다 이렇게 될 텐데 그런 단계도 거치지 않고 바로 송치를 했으니 과연 경찰이 처벌할 의지가 있었느냐. 또 어제 하나 나온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경찰 관계자가 직접 포렌식 업체에 전화해서 이거 아무것도 없다, 복원이 안 된다 이렇게 확인서 써달라고 요청한 그 녹취록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경찰이 그 당시에 지금 경찰이라는 얘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 당시에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냐는 부분에서는 의문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 이 사건을 제보했던 변호사 입장에서도 이걸 경찰이 아니라 당연하죠. 권익위에 제보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리고 권익위가 이번에 대검찰에 이 정보를 넘겼어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은 경찰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 식구 감싸기 또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카톡방 내에 물론 말은 경찰총장으로 돼 있습니다. 뭐 우리 경찰총장이라는 말은 없죠 사실. 예. 경찰청장인데 어떤 의도에서 그걸 썼는지 모르지만 경찰 고위층이 개입돼 있을 개연성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경찰에게 넘겨서 과연 수사가 되겠느냐라는 의혹이 큰 것이고 그래서 국민권익위도 이걸 대검찰청에 바로 넘긴 겁니다.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단톡방 등장하는 경찰청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찰 수장이 언급이 됐어요. 참 곤혹스럽게 됐는데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도 수사 결과로 답하라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한 주문을 한 거죠. 글쎄요, 고위층까지 다 연루돼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네, 이게 뭐 그 단톡방에 지금 경찰총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 어제 인터넷에서의 반응이 이게 과연 경찰청장의 옥이냐 아니면 검찰총장의 옥이냐를 두고 사실 좀 웃지 못할 그런 논박이 벌어졌었는데요. 뭐 어제 이제 이 사건을 그 공익 신고한 그 방 변호사죠. 이게 조금 말씀드리면은 원래 신고라는 것은 반드시 실명으로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신고를 해서 공익 신고를 한 결과 공익 신고의 신상이 털린다든지 공익 신고 때문에 그 조직 내에서 이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익명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자라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지금 변호사가 그 신고를 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제보자의 신원이 철저하게 보호가 된 채로 예.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제 공익 신고를 대리한 방 변호사가 이야기한 게 강남 경찰서장보다도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연루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이제 말을 하니까 아니 그러면은 그 강남 경찰서장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은 서울청장이랑 경찰청장 말고 누가 있겠냐 지금 이렇게까지 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뭐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알 수는 없지만 예. 다만 이러한 의혹을 이제 벗기 위해서 경찰에서는 보다 진정성 있게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만 덧붙이자면 그 포렌식한 그 휴대폰이 복원 불가하다라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했다는 그 의혹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하지만 제가 이제 변호사 일을 하면서 많이 겪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몰카 범죄의 피해자들이 이제 토로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몰카를 찍혔다라고 하면 몰카를 찍었다라고 지금 지목당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게 그 휴대폰인데 이 휴대폰을 왜 압수를 안 하냐라는 그런 어떤 불만 섞인 이야기들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네. 제가 실제로 수행했던 사건 중에서도 보면은 이미 제출로 그러니까 당사자한테 내놔라라고 해서 당사자가 내가 찾아보고 내겠다라고 하면 기다리는 그런 관행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뭐 진짜 순진한 그런 피의자 같은 경우에야 내겠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거를 내면은 자기가 그거를 증거로 해서 처벌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내용을 숨긴다거나 또는 뭐 버린다거나 하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어떤 몰카 범죄와 같은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그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검찰로 송치하는 다는 게 뭐냐면은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들을 모아서 경찰로 이첩한다라는 건데 이렇게 이첩을 할 때 주요 물증에 대해서는 반드시 압색을 해서 그 증거물을 함께 송치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이것을 위반하면 처벌하는 어떤 그러한 좀 강력한
그 절차를 좀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몰카 범죄,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올해 이제 가장 나쁜 범죄로 규정을 할 정도로 좀 엄격하게 처벌을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딱 이런 사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때문에 처벌 수위도 굉장히 좀 엄격하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정도로 좀 예상을 하십니까? 이게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몰카는 이제 그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규정돼 있는데 예.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한국 여성 변호사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최근 5년간 이런 몰카 범죄로 처벌받은 사례에서 징역이 나온 경우가 별로 없고 한 70% 가까이가 다 벌금형으로 빠져나왔거든요. 예. 왜냐하면 5년 이하이기 때문에 이거는 징역 6개월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는 뭐 벌금형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징역 1년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집행유예로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더라도 몰카 때문에 바로 구속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몰카 범죄가 단 한 번이 아니었고 그렇죠. 여러 번 반복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실체적 경합이라고 하거든요. 여러 건의 범죄가 경합이 되고요. 또 아까 지금 나왔던 게 이러한 몰카를 촬영하면서 그 촬영을 한 그 상대방에게 약물을 투약한 혐의 그다음에 그 상대방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그런 영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행위를 한 것은 그 중간간죄가 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중간간죄 적용되면 또 3년 이상이거든요. 예. 따라서 이런 몰카 범죄와 중간간죄와 나아가서 마약 범죄의 어떤 실체적 경합이 만약에 인정된다면 뭐 징역 한 3년에서 5년 이상까지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경찰에 동원된 경찰관들이 120여 명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만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과연 그렇게 될지 저희들이 이제 계속 지켜볼 텐데 아까 경찰청장도 있었지만 예. 그 음주운전 보도 무마 그런 그렇죠. 내용도 거기에 담겼잖아요. 이건 맞습니다. 뭐 경찰서 팀장이 관여돼 있다 뭐 이런 예.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 이 내용입니다.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그 겁니까? 부분도 사실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FT 아일랜드라는 팀에 소속된 최모 가수인데 그분 같은 경우도 지금 카톡 내용을 보면 본인이 음주운전 적발해서 경찰이 있는데 도망을 갔는데 무사했다. 이런 무용담처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기획사에서 많이 뒤를 봐준 것처럼 또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본인의 생일에 경찰팀장이 축하 메시지까지 보냈다. 그러면 두 사이가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음주운전을 했던 가수를 적발한 사람이 나중에 생일에 카톡 메시지까지 보내고 축하 메시지까지 보냈다고 하면 두 사람의 관계가 뭘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예. 또 본인이 음주운전 적발했는데 도망을 갔는데도 전혀 잡히지 않았고 문제가 해결됐다. 그리고 한 번은 또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요. 뒤에 가면 다른 어떤 사례를 얘기하면서 그게 적발이 되니 대형 기획사가 그거 하나 못 막아주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자기들이 한 내용들에 보면. 그러면 저는 이게 이런 범죄인이라고도 전혀 저렇게 뭐랄까요 사회적으로 어떤 비난받는 문제에서 걱정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뒷 배경에 대형 기획사가 있다고 하는 그런 배경을 믿는 것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 예전에 재벌 기업의 뭐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범죄 행위하고도 떳떳하고 그냥 처벌 적당히 받고 나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범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그것도 실제 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대형 기획사들이 본인들의 어떤 수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가수들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교육하고 도덕적으로 바른 길로 가도록 하지 않고 네. 이런 방법으로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비리를 저질러가지고 그들을 보호하려는 이런 입장을 보이니까 결국은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다. 그래서 최정훈 씨 사건 같은 경우도 저는 경찰에 다시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왜 적발이 제대로 안 됐는지 또 현재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경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조사도 분명히 해서 감찰을 해서 정말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있었다고 하면 왜 이게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이렇게 무마가 됐는지 하는 부분도 반드시 밝혀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정준영 씨가 오늘 10시에 경찰에 출석을 했고 오후에 되면 승리 씨도 출석을 하게 됩니다.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군 입대를 하게 됐기 때문에 아직 입대까지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 시간 동안 경찰이 좀 어느 정도 수사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 뭐 2주 정도면은 사실은 뭐 수사가 끝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이제 경찰에서는 뭐 승리 오늘 이제 오후에 조사하고요. 예. 그다음에 뭐 당사자들에 대한 대질 조사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따라서 군 입대 전에 뭐 수사를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결국은 군 입대 후에 경찰은 계속 수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수사가 이제 완료가 되면 검찰로 송치를 할 겁니다. 근데 이 송치 과정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주요 증거가 혹시라도 누락되지는 않았을지가 조금 염려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찰에서 좀 적극적으로 수사 지휘를 해서 그러한 누락되는 증거가 없게끔 송치 과정에서 이런 군인이 부분을 되면 군 검찰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원래는 이제 군 검찰로 하는데 예.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민간 검찰에서도 뭐 수사를 계속 좀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현역병 입대 연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연기가 안 되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이 되면 연기가 자동으로 연기가 되는데요. 예. 구속이 되지 않게 되면은 예. 입대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근데 지금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찰이나 검찰은 그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협의된 내용이 있어요. 군 검찰과 일반 검찰이 협의한 내용이 있어서 함께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군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군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일반 형법으로 처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 검찰과 일반 검찰이 함께 합동으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서도 군 검찰은 군 형법 전문이니까 그거보다는 일반 검찰이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연예계 은퇴를 선언하고 나서 갑자기 군에 가겠다. 지난번에 의경은 그 떨어졌잖아요. 그랬었죠.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의도가 있는지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냥 국민청원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입대 연계 못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도피처로 군을 잡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언론의 시선을 피하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충분히. 근데 이제 그것도 지금은 이제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버닝썬 사태만 일어날 때만 해도 그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죠. 승리가 예. 혼자 그냥 버닝썬의 진짜 실소유주냐 아니냐 논란도 있었고 실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뭐 성추행 관련 또 성범죄 관련된 혐의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얘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군대 입대하면 어느 정도 무마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요 그런 상황을 이미 넘어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총체적인 연예계 비리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잘못된 아이돌 가수들 몇몇 아이돌 가수들의 일탈 행위가 연예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돼버렸어요. 이 사안 자체는 뭐 군대 간다고 뭐 없어지고 감춰지고 이럴 수 있는 사안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승리가 입대한다 하더라도 조사는 계속될 거라고 보이지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또 검찰 경찰도 정말 발본 세본해서 이번 기회에 이 연예계 비리들을 좀 다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준영 씨는 일단 성관계 동영상 촬영 유포 혐의 그리고 물론 연관성은 있지만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 알선 혐의 이런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각 어떤 조사를 받게 되는 건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지금 오전에 지금 조사를 받게 되는 그 정준영 씨 같은 경우는 이때 몰카 촬영과 관련돼서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상 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그 부분에 대한 혐의에 이제 수사를 받게 되고요. 이게 이제 인정이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촬영에서 나아가서 유포했다라는 혐의도 받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또 2항에 또 해당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나아가서 약물죄. 왜냐하면 그 촬영 과정에서 이제 물뽕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약물을 이제 투약했다라는 혐의에 대한 조사도 받아야 될 거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촬영 당시에 그 간음을 한 상대방의 어떤 그 심신 상실 상태를 적극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간관죄로 또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서 좀 사면 초과가 아닐까 이렇게 싶고, 그다음에 승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요 그 고객에 대한 접대 차원에서 지금 보면은 그 조금 입에 담기 조금 어렵겠지만 어떤 여자들을 데리고 와라 뭐 이런 식의 좀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그러한 행위를 과정에서 그 여성들에게 이제 금전적인 어떤 이득을 제공을 했다거나 또는 제공하게 했다면 이제 성매매를 알선했다. 그래서 이제 성매매 알선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혐의들이 인정되면은 뭐 실형을 조금 면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고, 나아가서 이러한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한 입증은 다만 물증이 조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범죄 정황을 알고 있거나 겪었던 피해자, 특히 이제 성매매 알선 같은 경우는 그러한 성매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겠지만 이 남성과 어떤 잠자리를 가지면은 돈을 주겠다라는 어떠한 제안을 받은 어떠한 그러한 주요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나아가서 조금 이제 염려되는 점은 이러한 그 상황이 지금 2015년 말에 있었거든요. 그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술자리가.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참고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나중에 아마 적극적으로 이제 다툴 거예요. 따라서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사람들 그 주요 참고인들을 되도록 광범하게 조사를 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참고인들에 대해서 어떤 진술을 좀 오염시키려고 하는 그게 이제 오염이라는 건 뭐냐면 좀 진술을 조금 하지 말라던가 아니면은 좀 이런 식으로 진술해주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러한 시도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혐의와 또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전망을 해주셨고요. 저기 교수님. 예. 그 두 사람 다 이제 연예 활동을 중단하겠다 하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근데 예. 이제 관련 소속사, 예. 자기들이 몸담고 연예기획사. 소속사에서도 예. 계약 해지를 바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계약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렇게 무리를 잃은 연예인과는 더 이상 같이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연예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예전에 예. 같은 거면 무슨 일 터지면 재빠르게 움직였는데 예. 이번에는 단칼에 쳐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은 좀 냉혹해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연예기획사 입장에서는 이제 판단했겠죠. 더 이상 자기들이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아. 자기들의 뭐 예를 들면 이런 뭐 모든 연예기획사가 제가 그렇다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지금 카톡 대화방의 내용들만 보면 연예기획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유착 혐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의혹이 있는 것이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본인들이 막아줬는데 이번 상황 같으면 막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오니까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연예기획사도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정준영 씨나 승리 씨나 이런 연예인들의 관련된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들을 어려서부터 관리하고 키워왔고 이들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연예기획사들은 그 전에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왜 그 당시에는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문제가 있는 연예인들에 대해서 법적 처벌받고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은 계속 그 연예인들을 통해 돈을 벌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연예인들이 잘못을 하다 덮고 가려고 하고 경찰이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걸 덮으려고 했던 의혹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연예기획사들은요 깊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돼요. 이거는요 승리나 이 정준영 씨뿐만 아니라 이 책임에서 연예기획사는 자유롭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검찰,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예기획사와 경찰의 커넥션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밝혀내서 처벌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잘못된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건 관련해서 지금 계속 그 루머성 찌라시가 좀 돌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언급되는 연예인들이 이거 사실 무근이고 해당 내용이 만약 유포됐을 경우에 법적 대응도 하겠다 했습니다. 2차 피해가 나와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저도 어제 이제 이러한 사건과 관련돼서 지인들과의 단톡방이나 이런 걸 보면 뭐 이제 정준영 리스트가 뭐 더 충격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궁금해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전달하고 하는 그러한 조금 행위들이 사실은 조금 또 다른 2차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피해자가 누구인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찌라시를 전달하는 게 결국은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 명예훼손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이면 사실적시고 허위이면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찌라시를 알아내고 전달하는 행위는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호영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